한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펌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법률에 따라서 트러스는 뭐죠? 자, 무효이다. 뭐냐? 세틀러가 reserve too much power over the trustee. 자, 세틀러가 너무 권한을 피신탁자한테 줬다라는 거죠. 줬다. 그리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유언 재산 분배 권한 자체는 독립적으로 그죠? 효력이 없다. 뭐냐하면 자, 필요한 형식이 그죠? 이해하지 않은 한마디로 유언 법률이기 때문에 파워 어퍼먼트는 독립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데, 그죠? 그런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테스티먼터리하고 인터디버스하고 있죠. 아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스티먼터리는 굉장히 그 포멀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은 하여튼 사인하더라도 한 명은 한 달 이내에 하면 되고, 캘리포니아는 뭐죠? 캘리포니아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동시에 해야 돼. 보는 자리에서, 소위 한마디로 유언자가 보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만드는 사람이죠. 세틀러나 소위 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작성할 때 그 본인이 직접 다 봐야 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게 바로 이제 리퀴지 포멀리티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 there was no overdone trust company. 한마디로 신탁회사에 대한 관할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저희 챈슬러의 법 판사의 결론 자체를 뭐예요? 뒤집었다. 그리고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한마디로 이 유언을 해석하는 관할이죠. 이건 프로베이 코트죠. 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소위 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 사람에 대한 실체적인 관할을 갖고 있다. 뭐라 하더라도, 자, trust as one physically in the state. 한마디로 이 주에 물리적으로 신탁 자산이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할이 없다고 이제 판시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whether this meant jurisdiction of the person dependent on jurisdiction over the trust asset open to doubt 했는지, 그죠? 한마디로 소위 관할에 대한 문제죠. 인적 관할이라든지 또 신탁 자산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고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보면 수익자와 이제 소위 관리자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프로이다는 full faith credit to the decision Delaware Chancellor. 한마디로 델라웨어의 판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인용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의견 없이 그냥 거절해버렸죠.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양쪽 법원의 싸움이죠. 우리가 헌법 문제로 돌아갔어요. 이게. 자, full faith and credit question was first raised in Delaware delegation by unsuccessful motion for new trial filed with the Chancellor. 1956년도 1월 21일 날, 결국은 이제 이 헌법 문제, 아마도 full faith credit question이 이제 결국은 제기가 됐죠. 이게 델라웨어 이제 소송에 제기된 거예요. 한마디로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받고, 결국은 뭐예요? 플로리다 대법원 결정 후에 이 문제가 다시 뭐예요? 델라웨어 스프링 코트에 결국은 리맨드 됐죠. 한마디로 신청에 의해서 다시 심리가 됐어요. 57년도 결정에서 결국 그 법원 자체가 뭘까요? 그 신청을 거부하고 챈슬러의 입장을 고소했고, 플로리다 이제 결국은 판결은 뭐예요? 결국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풀 페이 크레딧 목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다 코트가 한마디로 신탁회사와 신탁회사에 대한 인적 관할도 없고, 그 다음에 신탁 재산에 대한 관할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페스 크릴 소위 인용, 소위 공문서에 대한 인용 목적에 의한 프로이다의 판결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뭘까요? 이슈가 이제 우리 결정의 첫 이슈는 뭘까요? 첫째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경고가 쭉 나왔지만 지금은 뭐야? 자, what Florida erred in holding. 자, 플로리다 법원 자체에서 판결에 의해서 잘못이 있었느냐, 법리 착오가 있었느냐라는 문제죠. 자, non-resident 주 타주 시민의 피고인 신탁회사에 대한 관할이 있느냐라고 판시한 것이 잘못됐느냐. 두 번째, what Delaware. 자, 그럼 델라웨어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델라웨어가 잘못했느냐? 자, 델라웨어에서는 뭐예요? 자, 헌법에 따라서 인정해야 될 플로리다 주 판결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느냐? 양쪽 다 이제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을 인정한 거는 이제 판결이 났고, 또 한 사람은 뭘까요? 델라웨어에서는 또 플로리다의 판결을 또 거부한 거죠. 인용한 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자, 플로리다가 자, 델라웨어 쪽의 판결에 대해서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게 결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코트에 이게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플로리다 보통 법이라는 게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고 구체적인 시효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할 문제가 이제 연기가 됐어요. 이제 한마디로 청문 절차까지. 그리고 이런 상고라는 게 어떤 논쟁을 전제를 했냐면 이 사건의 이 사실에 대한 사건이죠. 사건의 사실에 대한 적용이 있어서 소위 컨스트럭트 서비스. 컨스트럭트 서비스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준 송달이네요. 준 송달에 대한 플로리다 법률 자체는 연방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준송달 방법은 이게 플로리다 주에만 여기 있었네요. 보니까 보통 이제 플로리다는 뭐 하여튼 독특한 이 법률이 있어가지고 위헌난 것도 많아요.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 당시에는 하여튼 컨스트럭트 서비스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그런 형식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연방헌법에 반하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The state court 소위 상고인이 소위 뭐 수익자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이 법률 자체가 적용에 무효다하고 다투지 않았죠. 오히려 뭐라 했어요? 주의 행사, 소위 그 사건에 대해서 관할의 주 법원의 행사의 효력 자체가 자기의 고려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뜻이죠. 고리를 박탈당한다라고 오히려 이제 엉뚱하게 주장한 거예요. 따라서 뭐요? 관할이 없다. 소위 상고에 대한 관할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기각돼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서류 상고에 대한 서류 자체는 한마디로 상고 허가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원칙에 의거해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cannot invoke 불러일으키다. 관할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법원에 소위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인비니케이트,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관할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뜻은 뭐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할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제3자에 대한 관할은 그 스스로가 주장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스탠딩이라는 걸 알아야지. 스탠딩가 있는데, 스탠딩도 오가니제셔널 스탠딩이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적법 요건이 합법적인 적법, 소위 그 소송에서 합법적인 적법 요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인정 안 해. 미국은 제3자 서드파티 스탠딩을 해요. 오가니제셔널 스탠딩을 서드파티 스탠딩. 제3자에 의한 적법 요건 서드파티 스탠딩. 서드파티 스탠딩이 아니에요. 서드파티 스탠딩은 제3자인 조건이죠. 뭐냐면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신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낙태죄라든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또 특정 기관이 그죠? 예를 들어서 기관들 많잖아요. 이익 집단들 뭐 협회라든지 기관에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죠? 자기 집단에 대한 개인이죠. 그 공동 목표로 같이 하고 있는 그 집단 개인들이죠. 여기 이제 서드 파티죠. 이 서드 파티에 대한 권리를 그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제3자에 대한. 그래서 어펠리가 뭐예요? 피상고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 결국은 상고인 자체의 소위 관할에 대한 흠결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 요건에 적정하지 않다. 렉 스탠딩은 적법 배처가 없다. 적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마 이 소송에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던, 참석하지 않았던 신탁회사에 대해서 관할을 운운하는 것은 소위 상고인 자체가 적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이다 뭐예요? adhere to general rule. 프로이다는 오히려 뭐 일반 원칙을 준수했다. 소위 트러스트 신탁회사는 뭐예요? 그죠? indispensable party. 소송에 불가피한 당사자의 하나이고, 신탁이 그죠?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당사자가 없는 경우, 프로이다 법원은 소위, 그럼 뭐예요? 뭘까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Since state law require requisition jurisdiction of the resident trust company. 자, 그래서 뭐 주법 자체는 뭘까요? 자, 관할을 획득 요구하고 있죠. 관할을. 소위 non-resident, 소위 아까 얘기했던 델라워 신탁회사에 대한 관할을 먼저 얻어야 되겠죠. 소송을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어떠한 피고들은 뭐죠? 한마디로 뭘까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적인, 개인적인 이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당연하게 퍼스널 인터레스가 있죠. 신탁 자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관리하고 돈을 받죠. 신탁회사가 돈을 뭐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신탁 자산을 관리하고 또 늘리고 또 분배하고 그 대신 이제 관리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펠란이 상고인들이 다툼을 가지고 차지니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 판결 자체는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적법 절차에 수용법 제14조에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 뭐냐면 프로이다 법원 자체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어긋난다 한 거죠. 한마디로 법원 자체가 이 송달 방법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이 재판에 대해서 소위 비주민인 신탁회사 피고인에 대해서 통보할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송단을 수단에